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요. 빨리 와주세요. 뇌출혈. 에이, 그냥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아이고, 과로했나 보네. 우리 여행 일정 다 짜놨는데 어쩌라고. 네가 다 처리하면 되잖아. 결혼 생활 5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지금 그 어떤 순간보다 처절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에게 눈치 보는 며느리, 말없는 미술교사 아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혀를 차셨고 남편은 좀 더 잘해드려라며 눈치를 줬죠. 하지만 설마 친정 엄마 장례식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본사 교육 오신 가맹점주님들 대기 중이십니다. 비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님, 설마 지우가? 네, 이 회사가 저희 어머니 거였어요. 이제는 제 거고요. 제 한마디에 그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순간에 뒤바뀐 상황. 하잘것없던 며느리가 380억 원 건물과 대형 식품 유통법인의 대표였다는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당신도 상상하지 못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저를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죠.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족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 제발 와줘. 나 혼자는 무서워. 아, 알았어. 근데 지금 비행기 타려고 공항인데.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잠시 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한테 병원비 많이 들 텐데 우리 카드 쓰라고 해. 우린 이미 예약 다 해놔서 못 간다고 해. 너무 걱정 말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생각해보면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저는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친정 방문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놔두고 친정 가는 게 어디 있어? 친정 엄마는 늘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 지우야. 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도 늘 웃으셨던 어머니. 혼자 떡볶이 끓이고, 혼자 김밥 말고, 혼자 설거지 하셨죠. 제가 가끔 들를 때마다 많이 힘들지?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저 유리창 너머에서 죽음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갔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직접 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세요.
제발 와주세요. 아이고, 그럼 어쩌니? 근데 우리 여기 이미 호텔 값도 다 냈는데. 지우야, 내가 좀 더 버텨봐. 우리 일정 끝나면 바로 갈게.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어머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차가웠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조용한 곳으로 정했죠.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모레부터야. 꼭 와줘야 해. 미안해. 근데 우리 내일 모레 귀국인데. 그때 가면 장례식 거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일정 앞당겨서 와줘. 나 혼자 장례식 치를 수 없어. 지우야,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비행기 값도 날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몰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제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 와주셨죠.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위분은요? 시댁 어른들은 어디 계세요? 해외여행 중이셔서 못 오셨어요. 제 대답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분은 혀를 찼어요. 장모님 장례식에 사위가 없다니. 요즘 세상이 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니 친구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너 자랑하셨는지 아니? 미술 선생님 됐다고, 좋은 데 시집 갔다고. 그런데 말끝을 흐리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다고 믿으셨구나. 시댁에서 잘 지낸다고 생각하셨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늘 눈치를 보고, 늘 참았고, 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3일장 내내 저 혼자였어요. 밤에는 빈소를 지키고, 낮에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손 한 번 제대로 씻지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준비하는데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야, 우리 오늘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 장례식 끝나면 전화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부엌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제 어린 적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5년 동안 시댁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제 편은 아무도 없었구나. 어머니마저 떠나버린 지금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장례 잘 치렀어? 우리 지금 막 집 도착했어. 응. 피곤하지? 우리도 여행 다녀와서 피곤한데. 내일 집에 올 거야?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이 과연 제 집이었을까요? 나 며칠 친정집에 있을게. 그래. 그럼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밖은 어두웠고 저는 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집에 올래? 아니면 우리가 갈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죠. 어머, 지우야.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어요. 마치 주말에 놀러 갔다 온 것처럼요. 들어와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자, 이거 면세점에서 산 건데 내 거야. 장례식 못 가서 미안한 마음에.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저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 친정 엄마 장례식이었어요. 알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도 사왔잖아. 선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여행을 가셨어요. 장례식에도 안 오셨고요. 그런데 지금 면세점 선물로 때우시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지우야, 말 조심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심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못 가게 하셨죠? 엄마가 혼자 명절 보내는 동안 전 시댁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제사일에도 엄마 생신에도 못 갔어요. 어머니가 허락 안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놔두고 친정 가는 게 말이 돼? 그럼 친정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야, 한지우.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요? 잘못한 게 뭐예요? 지금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그럼 어머니는요? 제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여행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게 달라요?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 혼자 장례식을 치렀어요. 혼자 조문객들 맞이하고 혼자 밤을 새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위가 어디 갔냐고, 시댁 식구들은 왜 안 오냐고 물었어요. 전 고개도 못 들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트집 잡을 때도, 제 옷차림 지적하실 때도, 제 월급 통장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다 참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력? 그게 노력이야? 넌 늘 표정이 어두웠어. 시댁 식구들한테 웃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라. 당연하죠. 전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전 이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잖아요. 여러 번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고, 좀 말려달라고.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뭐 붙잡아둔 것도 아닌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지. 우리 준석 여자 많아.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묶어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편리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할게요.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 지우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혼은. 힘든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전 5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들한테 전 가족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일 뿐이구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근데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전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지우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대화 좀 하자. 대화요? 5년 동안 대화한 적 있었나요?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그건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탁자 위에 놓았죠. 일주일 안에 서류 보낼게요. 협조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속에 맺혔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집으로 배달됐어요.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서류에 서명해서 보냈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확인을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변호사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유라.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죠. 저는 그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친정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제 옷가지와 책 몇 권, 어머니 사진이 전부였죠.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고추장 볶는 냄새, 참기름 향기. 저는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 서랍장,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지우 결혼식 200만 원. 지우 첫 월급 받은 날 100만 원. 지우 명절 선물 50만 원. 제가 드린 돈을 하나하나 적어두셨더군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다. 시댁에서 힘들 텐데 늘 웃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하신 건 제가 걱정할까 봐였을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대답 없는 방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는 너무 넓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36에 이혼녀가 됐어요.
친정 엄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그저 고등학교 미술교사 월급으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참아야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갔어요. 수업하고 학생들 상담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틀어놨어요. 혼자 보면서 밥을 먹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는 일상이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장민혁입니다. 돌아가신 정미란님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유언이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이걸 읽어보시겠습니까?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서. 하지만 엄마한테는 비밀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온 거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엄마가 운영하던 분식집 기억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엄마는 15년 전에 식품회사를 만들었단다. 주식회사 미란푸드. 처음엔 작았지. 하지만 조금씩 키웠어. 공장도 세우고 유통망도 만들고 다 넣어주려고 한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다 알아. 그래서 더 비밀로 했어. 만약 시댁이 알았다면 너한테서 빼앗으려 했을 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변호사한테만 부탁해뒀지.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회사도 건물도 전부. 당당하게 살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평생 모은 건 내 행복을 위한 거였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언장을 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주식회사 미란푸드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전부를 따님께 상속하신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100%요? 네. 1인 주주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이 250억 원입니다. 가맹점이 전국에 120개 있고요. 직원은 본사 포함 350명입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250억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류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인데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짜리인데요? 감정가로 380억 원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80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15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직 따님을 위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제가 세무사와 함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경영진을 만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이요? 네. 고인께서는 전문 경영인에게 대표이사를 맡기셨어요. 하지만 실질적 오너는 따님이 되시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언제 만나면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약속 잡아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죠. 당당하게 살아.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강남 논현동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12층짜리 건물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주식회사 미란푸드 본사라는 간판이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안녕하세요. 약속 있으신가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어요. 네, 한지우입니다. 장민혁 변호사님이 약속 잡아주셨어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한지우 대표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나왔어요. 한지우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사장 서준호입니다. 악수를 청했죠.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뵙게 될 줄 몰랐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임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경영이사 최연수입니다. 영업이사 정민호입니다. 한 명씩 소개를 받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준호 부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신 회사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경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표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경영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큰 방향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회사 현황, 재무 상태, 향후 계획을 들었죠. 모든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섰어요. 거리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민혁 변호사였어요. 대표님, 상속 등기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엄마,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가 만드신 회사 잘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였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표 취임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친절했죠. 업무를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화요일에 가맹점주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최연수 이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정기 교육이요? 네.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신메뉴 소개하고 위생 교육도 하고요. 보통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있었어요.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죠.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경희 마이너스 강북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분 강북점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업 잘하시는 분이에요. 가맹점을 3개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3개나? 시어머니는 늘 그랬죠. 사업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며느리 앞에서도 늘 자랑하셨죠. 우리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니? 너희 아버지 없어도 난 혼자 다 키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대표님? 최 이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개회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이 회사 가맹점주였다니. 그것도 모르고 5년을 살았던 거죠. 아니,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비밀로 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만약 시댁이 알았다면 어땠을까? 틀림없이 지분을 요구했을 거예요. 돈을 뜯어내려 했을 거고요. 어머니는 그걸 막으려고 15년간 침묵하신 거였죠.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리 알려줄까?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제가 대표라고 말해줄까? 아니면 그날까지 기다릴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교육 당일이 됐어요.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울을 봤죠.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립스틱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구나.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가맹점주님들 속속 도착하고 계십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의실 준비는 다 됐죠? 네. 1층 대회의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는 시간은 10시 정각입니다.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 남았죠.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정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었죠. 그때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한 달 만이었나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얼마나 놀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비서실로 갔어요. 제가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표님. 참석자 전원 착석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문을 닫아주세요. 알겠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비서가 연락을 받았어요. 대표님, 모두 착석하셨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6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단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였습니다. 앞줄에서 3번째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옆 사람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남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미란푸드 대표이사 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만 빼고 모두가 박수를 쳤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대표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이자 이 회사 창립자이신 정밀한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가맹점 하나하나가 이 회사의 자산입니다. 본사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임원들이 교육을 시작했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당황스러움,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남편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앞만 봤습니다. 교육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죠. 사람들이 로비로 나갔습니다. 저도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회사 대표예요. 그게 말이 돼? 내 친정 엄마가 분식집 하셨잖아. 분식집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15년 전에 법인을 만드셨죠. 그걸 제가 상속받았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15년 전부터?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비밀로 하고 싶으셨나 봐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이거 진짜야? 진짜가 아니면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우린 이미 남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일을 숨기고 있었구나. 우리 다 속인 거지? 속인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몰랐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이혼하고? 네. 변호사가 찾아온 게 이혼 후였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제 친정 엄마 장례식 날 어디 계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외여행 가셨잖아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셨어요. 전 혼자 장례식 치렀죠. 그건 별일 아닐 거라고 하셨어요. 여행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조문객들이 물어봤거든요. 사위는 어디 갔냐고, 시댁 식구들은 왜 안 오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너무 창피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런 삶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죠. 그 후에 알게 됐어요. 제 어머니가 이런 회사를 만드셨다는 걸요. 저를 위해 15년 동안 준비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 봐요. 제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걸요. 그래서 더 비밀로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시댁이 알게 되면 빼앗길까 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우리가 아니었나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사실을 아셨다면
가만히 계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틀림없이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지분을 달라고 했을 거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뜻대로 이 회사를 지킬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최연수 이사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후 일정이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교육마저 받으셔야죠. 돌아서서 회의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은 없었으니까요.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나갔죠. 떠나기 전 잠깐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외제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이 후련했어요. 최연수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강북점 사장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던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전 시어머니였어요. 네. 전 시어머니요? 네. 이혼했거든요. 최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오늘 처음 아신 건가요? 대표님이 며느리였다는 걸요? 네.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최 이사가 감탄했어요.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저도 믿기지 않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영화 같았어요.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장이었다니. 그것도 시어머니가 가맹점으로 계약한 본사의 대표였다니.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죠.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회사를 잘 이끌어야 했어요. 직원들을 위해, 가맹점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약속할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나날이었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준호 부사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맹점 15명이 본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이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이사 한지우의 경영 자격 문제 제기, 경험 부족으로 인한 회사 운영 우려, 대표 교체 요구.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북점 이경희 사장이 주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을 설득했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역시나였죠.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서 부사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대표님께서 경영 경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술교사 출신이 갑자기 회사를 맡는 건 무리라고요. 그리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요? 상속으로 회사를 받았을 뿐 실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불안해한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다운 수법이었죠.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여론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른 가맹점주들 반응은 어때요? 절반 정도는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나머지는 지켜보는 중이고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최악의 경우 집단 계약 해지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벌써 위기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맹점주들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서 부사장이 나가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시어머니가 움직였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분이 가만히 계실 리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공격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민혁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가맹점주 민원건 들으셨죠? 네, 방금 보고 받았어요. 제가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요? 네.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대표님께서 100% 주주시니 누구도 이를 제기할 수 없어요. 숨이 트였습니다. 그럼 가맹점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론전은 다른 문제죠. 가맹점들이 등을 돌리면 사업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경영 실적으로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회사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불안했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장 변호사가 회사로 왔습니다. 서준호 부사장도 함께였죠. 회의실에 모였어요. 대표님, 이걸 보십시오. 장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정밀한 회장님께서 남기신 경영 계획서입니다.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죠. 두툼한 서류였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네.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온라인 사업 확장까지요. 서 부사장이 말했어요. 회장님은 15년간 이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물려주실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죠. 제가 이걸 실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만의 색깔도 더하시면 됩니다. 장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강북점 이경희 사장의 가맹 계약서입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보였어요.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본사 명예훼손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명예훼손이요? 네. 지금 이 사장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근거 없이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서 부사장이 덧붙였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어머, 아니, 이경희 사장을 고소하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소가 아닙니다. 경고죠.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가맹점들은요? 그분들에게는 회장님의 경영 계획을 공개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단순히 상속만 받은 게 아니라 완벽한 승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공격엔 방어가 아니라 역공이 필요했죠. 그럼 내일 가맹점주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긴급 가맹점주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원을 넣은 15명이 모두 참석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먼저 제 경영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켰어요. 어머니의 경영 계획서가 나타났죠. 정밀한 회장님께서는 이 회사를 제게 물려주시기 위해 10년 이상 준비하셨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신제품 라인 확대, 해외 시장 진출, 온라인 유통 강화.
모두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가맹점주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준호 부사장을 비롯한 전문 경영진이 함께합니다. 그분들은 10년 이상 이 회사를 지켜온 분들이죠. 서 부사장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새로운 대표님을 전폭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대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가맹점주들이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 자격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것도 근거 없는 소문으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맹계약서 특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장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장민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주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는 별도로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물론 법적 대응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공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가맹점주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말 이 회사를 잘 이끌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회사입니다.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몇몇은 악수를 청했죠. 대표님, 오해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경고장? 나한테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어머니께서 위반하셨으니까요. 내가 뭘 위반했는데? 근거 없이 제 자질을 문제 삼으셨잖아요.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후, 이제 법까지 들먹이며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에 착하던 지우는 어디 가고, 그 착한 지우는 어머니가 죽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친정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오시고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 푼 안 주셨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고. 넌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에요. 그냥 가맹점주와 본사 관계일 뿐이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계약 해지도 불사할 거예요. 뭐? 계약 해지? 네. 어머니 가게 3개 다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감히. 너가. 저 아니에요.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사를 방해하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 너 두고 봐.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 부사장이 엄지손가락을 세웠어요. 대표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장 변호사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주들도 대표님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위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이제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어머니가 만드신 회사를 잘 키워나가야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주일이 흘렀어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신제품도 출시했고 가맹점 매출도 올랐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서준호 부사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계팀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회계팀으로 갔습니다. 최연수 이사가 모니터를 가리쳤어요. 이 거래 내역 좀 보세요. 5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승인 기록이 없어요. 승인 없이?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달간 총 2억 원이 누락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억 원이라니. 누가 한 거예요? 회계팀 박상현 대리 계정으로 처리됐습니다. 박상현. 입사한 지 3년 된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박 대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돼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망간 거였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민혁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임원진 5명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일단 내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박상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요.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혹시 배우가 있을 가능성은요? 확인해 봐야죠.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요? 지금 뉴스 보셔야 해요.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떠 있었어요. 미란푸드 가맹점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현재까지 15명 병원 이송.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느 지점이에요? 강북점입니다. 시어머니 가게였어요. 지금 당장 현장 확인해야 합니다. 강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와 있었어요. 출입 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게 밖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공급한 원자재가 문제였어요. 저희는 피해자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란푸드 본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책임하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회사로 돌아왔어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강서점에서 전화 왔어요. 계약 해지하겠답니다. 부산점도 해지 통보했습니다. 대전점, 인천점도요. 비서가 계속 보고했어요. 1시간 만에 15개 가맹점이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숫자는 30개로 늘었어요. 전체 가맹점의 4분의 1이었죠. 뉴스는 계속 보도했습니다. 미란푸드 식중독 사태, 본사 관리 부실 논란, 가맹점주들 집단 반발, 계약 해지 요구,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죠. 이런 회사 망해야 해요. 식중독 나고도 사과 한마디 없네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전날 대비 80% 감소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손님이 끊겼죠. 협력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거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미지가 있어서요.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 일정을 앞당기고 싶은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럼 담보를 추가로 잡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15년간 쌓아 올린 게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대표님, 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보건당국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뭐래요? 원자재는 문제 없었대요. 본사 공급품은 전부 정상이었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강북점에서 자체 구매한 재료가 문제였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다군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강북점은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곳이거든요. 위생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했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당국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도 안 왔어요. 창밖은 어두웠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어떻게 견디셨을까? 핸드폰을 봤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장민혁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자고 계셨어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사람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해요. 누구요? 오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1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 변호사와 함께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성그룹 윤태성입니다. 윤성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어요. 윤 회장님이세요? 네. 정밀한 회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 회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15년 전 제가 사업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죠.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그때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 딸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던 거였죠. 유언장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지우가 위기에 처하면 윤태성에게 연락하라고요. 장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태성 회장, 내 딸 부탁해요. 혹시 누가 괴롭히면 도와주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거예요. 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윤성그룹이 미란푸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고요. 파트너십이요? 네. 우리 계열사 1000개 매장에 미란푸드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1000개 매장이라니. 그리고 이번 식중독 사태도 조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에 식품안전연구소가 있어요.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왔죠. 윤태성 회장님이 단상에 섰어요. 윤성그룹은 미란푸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약속합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미란푸드는 검증된 우수 기업입니다. 이번 식중독 사태는 일부 가맹점의 자체 문제이지 본사 책임이 아닙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성그룹은 미란푸드를 전폭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 논조가 달라졌어요. 윤성그룹, 미란푸드와 손잡아. 2천억 원 규모 계약. 식중독 본사 아닌 가맹점 문제로 밝혀져. 댓글도 바뀌었죠. 역시 윤성그룹이 투자하는 회사는 다르네요. 오해했네요. 본사 잘못이 아니었구나.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연락 왔어요. 대표님, 거래 계속하고 싶습니다.
은행도 태도가 바뀌었죠. 대출 상환 일정 원래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식품안전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강북점 CCTV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소장이 화면을 띄웠어요. 사고 전날 밤 누군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직원에게 그 재료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러 식중독을 일으킨 거네요.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계 조작건도 연결됐습니다. 박상현 대리 통장 추적 결과 이경의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 짓이었어요. 회계 조작도 식중독도 이 정도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장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강북점 건물 임대차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만료됩니다. 서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갱신하셔야죠? 아니요. 안 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건물주 권한으로 갱신을 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제 건물이니까요. 그리고 가맹점 계약도 파기하겠습니다. 세 곳 모두요. 서 부사장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명예훼손 조항으로요? 네. 식중독 조작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위반이죠. 장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로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맹점 30개 이탈 손실, 매출 급락, 회사 이미지 실추 모두 금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최소 50억 원은 청구할 수 있어요. 최 이사가 놀랐어요. 50억이요? 실제 피해가 그 정도거든요. 업무방해죄도 성립합니다. 형사 고소는요? 당연히 해야죠. 식중독 조작, 직원 매수, 명예훼손. 세 가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주세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사로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죠. 한지우, 당장 나와. 비서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강북점 사장님이 로비에서.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쥐고 떨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계약 갱신 안 한다고? 계약 만료 통지서죠. 내가 뭔데? 계약 만료 한 해 만에 난리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그 건물은 회사 소유고 제가 회사 대표니까 제 건물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어요.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그리고... 그런데 아세요? 이 건물 월세 시세가 얼마인지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5년간 평당 5만 원만 내셨죠? 그건 제 엄마가 사돈댁이라고 배려해 드린 거예요. 5년간 절약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 돈으로 가게 2개 더 내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업 성공하신 거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게 다 제 엄마 덕분이에요. 사업 수완이 아니라 싼 월세 덕분이었죠. 지우야.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갚으셨어요? 엄마 장례식엔 안 오셨죠. 식중독 조작하셨죠. 직원 매수해서 회사 돈 빼돌리게 하셨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CCTV 다 나왔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 냉장고에 넣으신 것도
직원한테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도요. 박상현 대리 통장엔 어머니가 보낸 5천만 원이 찍혀 있고요. 난 이제 계약은 갱신 안 합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사 건물이면 뭐 어때? 계약서에 5년이라고 나와 있잖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계약 기간 끝났어요. 갱신은 건물주 재량이고요. 재량? 웃기지 마. 장사 잘 되는 자리인데 왜 안 갱신해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건물에서 제 회사 명예훼손한 사람이랑은 계약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가맹점 계약도 파기합니다. 세 곳 모두요. 뭐? 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이에요. 본사 명예를 훼손하셨으니까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 청구서예요. 50억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50억? 어머니 때문에 가맹점 30개가 이탈했어요. 매출이 80% 급락했고요. 회사 이미지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실제 피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난 그런 돈 없어. 그럼 재산 압류하겠습니다. 가게 3곳, 집, 차량. 법원에서 집행할 거예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형사 고소장입니다. 업무방해죄, 배임수재 방조, 명예훼손. 경찰에 제출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세요. 50억? 웃기지 마. 내가 무슨 돈으로 내? 법정에서 깎을 거야.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애한테 질 애가 아니야. 너네 엄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분식집 아줌마 주제에. 말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조심? 뭘 조심해? 사실이잖아. 분식집 하던 사람이 건물주라고. 재수 좋아서 돈 좀 번 거지. 나가세요. 알았어. 나간다. 근데 너도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뒤집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움켜쥐고 돌아섰어요. 건물 빼앗기면 어때? 가게 3개 정도 날리면 어때? 난 또 일어설 수 있어. 너 같은 애는 평생 이기지 못해. 로비를 향해 걸어가며 고함쳤죠. 한지우, 너 완전히 변했구나. 착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자동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뒤돌아보며 저를 노려봤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 부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로비에서 소리가 다 들렸는데요. 괜찮아요. 이 사장이 계속 저항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했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완전히 끝낼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민혁 변호사가 함께였죠. 대표님, 긴장되시죠? 조금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법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호 부사장과 최연수 이사도 왔더군요.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피고인 이경희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미란푸드 가맹점주로서 본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먼저 식중독 조작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냉장고에 넣는 장면이었죠. 피고인은 고의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식중독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사 책임으로 돌렸죠.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라고요? 직원에게 그 재료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음성 녹음도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이것 써. 빨리 써버려야 해. 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상관없어. 익히면 돼. 빨리.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회계 조작건입니다. 피고인은 본사 직원 박상현을 매수해 2억 원을 횡령하게 했습니다. 통장 내역이 공개됐죠. 피고인이 박상현에게 보낸 5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박상현은 이미 자백했고요.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계약서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대가성 금품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이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고요? 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장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함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CCTV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음성 녹음도 감정 결과 원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죠.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죠.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어요. 피고인 이경희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다음 주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넋 나간 표정이었죠. 지우야. 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사까지 지면 난 완전히 망해. 알고 있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였어요. 법원 집행관이 시어머니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가게 3곳 모두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도 압류됐죠. 차량도 가져갔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로비에 이경희 씨가 와 계십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도 흰머리가 늘어났더군요.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도와줘.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러시겠죠. 제발 배상금만이라도 줄여줘. 50억은 너무 많아.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분할로라도 해줘. 응? 한 번만 봐줘. 안 돼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우야, 제발. 우린 5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그때 정 하나도 없어? 가족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쓰러졌을 때 가족이셨나요? 장례식 때는요? 이혼할 때는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살 곳도 없어. 친척들도 다 등 돌렸어. 일어나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손님 나가시게 안내해 주세요. 비서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한지우, 넌 정말 냉정해. 인정머리도 없어.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냉정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만든 거였죠. 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제대로 응징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걱정 없이 살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어머니가 만드신 회사 잘 키울게요. 직원들도 잘 챙기고 가맹점들도 잘 도와줄게요. 묘비를 쓸어 만졌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산을 내려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성 회장님이었어요.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니는 정말 많은 걸 준비하셨던 거예요. 회사도, 건물도, 든든한 조력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15년간 쌓아 올린 이 모든 것. 이제 제 몫이었어요. 잘할 수 있어. 넌 더 이상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약속 지킬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